전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정책지원국장이신 이재본 국장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오신 분은 우리 서울자유교원조합의 서희식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토론자는 사립학교 교장협의회 안미정 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이신 최명복 교육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장 이재범입니다. 오늘 무상급식 토론회 공교육 학부모님과 개최하게 됐는데요. 정책에서 무상급식 외 최근에 이제 교육복지가 이제 계속 확산 추세에 있고 계속해서 학교에도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좀 부재를 포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좀 몇 가지 박근혜 정부 들어 추가된 몇 가지 사항도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 지방선거 때 큰 이슈였죠. 무상급식의 정책적 이슈, 이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수면 위로 급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의 그동안의 교육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또 4년간의 엄청난 확산 추세에서 재정적 역습이라든가 또 역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원고는 9쪽부터 19쪽입니다. 간단히 원고를 보면서 18부분을 뛰어넘으면서 필요한 부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지역 자치단체 교육청이겠죠. 차원의 지역 수준에서 국가 수준의 복지 영역까지 확대되는 불쏘시개 역할을 이 무상급식이 했다. 그리고 이 무상 시리즈에 대한 선거의 파괴력은 가히 위력적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교육복지를 포함한 복지 문제가 상당한 큰 화두가 됐고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교육 공약, 기타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선거에서 많은 전략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게 선거 분석가들의 분명한 평가이긴 합니다. 또 그 속에서 이제 유아 누리과정이든가 초중 고등교실 문제가 확대되고 이제 많은 재정적 압박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4년간의 진영 논리 확산 속에서 선택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 연역을 보면 2004년 당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이런 쪽에서 무상급식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대학까지 포함된 이런 큰 공약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무상급식이 이제 정책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선점하는 어젠다를 선점하게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및 정치 쟁점화되면서 무상급식 의제가 정치 선전화 또는 인기 영화 정책으로 크게 확산됐던 게 분명합니다. 제 자료에도 보면 어젠다에서 그런 파동되면서 파퓰리즘으로 확산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걸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또 그 속에서 이제 양적 확대에 춤추다 보니까 역시 이제 급식의 지원 논란이 나왔고 또 그 속에서 또 거기에 대한 친환경 급식 문제가 나오면서 또 거기에 대해 맞대응된 또 지금까지 오늘 좀 얘기 좀 모두의 인사 말씀이 있지만 친환경 급식 센터 문제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제 교육시설 예산뿐만이 아니라 명태 예산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선생님들 고령화돼서 이제 학교에 열정과 헌신이 덜하다는 건 아니고 이제 후배들에게 교직을 양보하고 떠나고 또 열정과 헌신을 가진 젊은 교원들에게 젊은피를 수혈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보고자 했던 명태제도 또 거기에 그 명태제도 활용해서 좀 교직을 떠나고 했던 부분이 거의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신규 발령이 당초 1000명 정도 뽑아놓고 수십 명 내외밖에 나지 않는 이런 교육의 질적인 문제까지 교원의 질 문제겠죠. 그래서 크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4년간의 이런 무상 시리즈에 대한 논란과
또 실증적인 경험을 통해서 국민들은 무상이 결코 달가 사탕은 아니다. 경험적으로 분명히 체득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피로감, 또 현실적인 거부감도 분명히 커져왔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포퓰리즘적인 무조건적인 복지보다는 단계적, 선별적 교육복지 확대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있었던 이 정치공학적 접근, 분명히 국민들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이 달랐던 것은 그전에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는데 아이들 먹는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폐해를 알고 있는 쪽에서도 그래도 우리 자식 먹는 문제인데 여기서 적극적인 디펜스를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나오는 뭐 무상 버스라든가 다른 문제는 분명히 인식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선거 공약으로서의 파기라고 그렇게 유의하고요. 대래 역선택이 되는 경향까지 나오고 있다는 조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무상 시리즈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명한 인식을 했고 이 돈이 공돈은 아니다. 나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전문가들의 얘기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무상 시리즈의 파괴력은 과거 2010년 선거보다는 성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선거의 절대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내래 잘못하면 후보자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는 선거 전략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들어가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학교 무상급식 또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해서 어느 한쪽을 열면 어느 한쪽이 부풀어올 수밖에 없는 이 한정된 교육 예산 갖고 학교 급식이나 기타 다른 쪽의 교육복지 확대하다 보니까 교육시설 또는 선생님들의 연수 문제, 교육의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올 2월에 그 김진춘 의원이 발표한 자에 따르면 2010년도 전체 학교 23.7%가 나던 무상급식 비율이 올해에는 71.7% 3배 이상 증가했고 예산도 1년 만에 4배 이상인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언론에서는 예산, 교육 예산의 블랙홀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2012년 7월 달에 교총이 한번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그때 이제 광명 교육감께서, 전 광명 교육감께서 이제 무상급식을 적극 확대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예산을 좀 확 분석해 보니까 2007년대, 2011년대에는 1162억, 우리가 6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2012년도에는 1380억, 7배 가까이 무상급식 예산을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기타 시설 증축 예산 표를 보면 40.2%가 줄어들었고 그 이듬해에는 60.3%가 삭감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어느 한쪽을 키우다 파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줄 수밖에 없는 그 교육시설 또는 선생님들에 대한 명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 학부모 또 선생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자료를 증명되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도 학력신장이나 외국어 교육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뭐 이런 교육복지 투자 지원 등이 도시 저소득 지역 교육복지 투자 지원 등 예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요. 예산 등 줄었으나가 아니라 줄었거나 아주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급식 이런 그 시설 쪽에 예산이 실제 막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은 애환과 고통을 호소해 오시거든요. 특히 이제 급식 식사는 한정되다 보니까 학년별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초등학교 특히 선생님들은 15분, 20분 만에 한 학년을 다 식사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빨리 식사를 하라고 아이를 또 이렇게 재촉하게 되고 그 속에서 아이가 또 그 선생님의 지도에 조금 놀라야 했거나 또 우유까지 아이들 이제 우유 알러지 있는 학생들이 먹으면서 좀 내사 상태에 빠지는
그래서 언론에도 몇 개 좀 보고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의 좀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 교육 그 무상급식 시설에 대로 인한 그 교육 민원과 유권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예산 부분인데요. 그러면 정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이제 우리 교정에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명태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몸이 이제 안 좋았거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교육을 떠나야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명태예산이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확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변도 발령은 적시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명 뽑아놓고 10명밖에 발령을 못 내는, 사실상 예비교사를 반보수 상태로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급식시설 및 친환경 급식 유통의 문제에서 안전소홀과 혈순환의 문제는 아까 중학교 학교 안전사고, 그 급식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문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친환경 급식 유통 문제는 최명복 위원님께서 지난번 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상히 밝혀준 것 같고요. 저도 뭐 거기까지 몰랐습니다만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뭐 팩트가 제가 뭐 말씀드릴 적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좀 충격에 가까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상 마지막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회 정의적 문제, 죄송합니다. 사회 정의적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가 과연 사회 정의로서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식사를 할 수 있게 누구나 차별받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역선택이 되고 있다는 이제 사회 정의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산층도 이 무상급식에 편승하는 무임승차하게 되는 그런 의욕이 강해졌고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 모두도 여기 도덕적 해이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시면 또 무상복지 역설에서 또 시리즈도 꽤 있고, 제가 이제 시간상 계속 뛰어넘는데 원고를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외국에서도 보면 정말 감세율이 50% 이상 높은 핀란드나 스웨덴 빼고는 대다수의 나라가 선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언은 제가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사 지방선거에서도 무상복지 공약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공약의 대표 주자였던 전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무상버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전북도지사, 경북교육감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진거쪽 단위로부로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문예체 무상교육을 추진 공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 후보들도 나 역시도 무상 공약 시리즈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좀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2010년의 그 무상 그 시리즈에 비해서 선거 파괴력은 분명히 많이 약화됩니다. 국민적 거부감과 그 선택적 복지에 대한 그 힘쏠림이 분명히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지방의 교육단체 예산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보편적 무상복지 공약의 난관은 당선 후에도 지방교육 행정 수행을 어렵게 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난 12월 달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방교육 제적으로 그 부분을 상향해달라. 결국에는 그분들이 이분양 예결위원장을 찾아가서 하신 말이 무상복지 시리즈 때문에 정말 교육청 예산이 바닥난다, 도와달라. 정 안 되니까 법률로서 좀 고쳐달라. 이런 호소까지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어쨌든 무상급식, 또 최근에는 이제 누리과정, 초등 도름 교실 등 교육계의 대표적인 무상복지 정책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 등 정책적 우선순위와 예산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동의도 확실한 것 같고요. 자칫
부상실제 남발은 그 후보의 부메랑이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을 한패시키려는 국민적 인식이 아주 커졌다. 부상 남발에서는 그 후보는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분명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급식 체제는 반드시 변해야 되고, 변하는 패러다임은 우리가 지금 급식 체제의 맹점 중에 하나가 한 30% 내지 50%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친환경 구매센터에서 구매하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30%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원순 씨가 요구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에서 구매를 해라. 만약에 구매를 안 하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감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우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1,548억 원어치를 팔을 때 158억 원을 이득을 봅니다. 유통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유통센터 그 거래하는 그 사이에 이제 이득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하고, 이 비싼 가격에 물건 산 것을 비싸다 보니까 음식 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질이 저질이 돼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럼 비싼 가격이라면 급식비를 더 올려주겠다 그래서 2,500원짜리가 4,100원이 됐어요. 4,100원이면 뭐 나가면 얼마든지 4,000원대에 식사할 수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100원까지 올려주니까 저 작년에 학생들한테, 중학교 학생들한테 우유가 나왔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받는 급식비가 좀 적어요. 중학교 학생이 4,100원이라.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이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유를 그냥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에 어떤 데가 뭐 우유가 10몇 개나 뭐 있고 몇 개나, 어떤 데가 갖고 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완전히 비싼 저질 강제급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4,100원이라는 돈을 남길 필요도 없어요. 왜? 남겨와야 뭐합니까? 나오는 돈이에요. 그걸 안 써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지시한 박원순 시장은 나쁜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쁜 시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식은 나쁜 급식이에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을 빙자한 사기급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할 것은 착한 급식으로 가야 된다. 예산이라는 것이 서울시 예산이 7조 원이 좀 넘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뺄 거 그냥 월급 나가고 꼭 나갈 거 딱 나가고 나면 1조 원 조금 더 남아요. 그 중에서 한 6천억 원 정도를 교실 짓고 리모델링하고 뭐 이 40, 50년대에서 비세는 거 화장실 고치고 이러다 보면 없어지고 한 6천억 원이 원어민 부르고 뭐 부르고 다 교육 예산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작년에 4천억을 쓴 겁니다. 이걸 고등학생까지 하면 6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돈을 빼내기 위해서 뭐를 하냐? 결국에 다시 역습하는 거예요. 서민자녀한테 역습하는 거예요. 왜? 서민자녀들의 어떤 이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원어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교육 예산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빼갔어요. 없어요. 지금 서민자녀들이 혜택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밥 한 끼 공짜로 먹는 대신에 서민자녀들 뒤로 다 빼가니까 결국에 조삼모사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정책이라고 계속 추진하는 밀어붙이는 박원순 시장은 나쁜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이면서 또 우리가 착한 급식으로 나아가서 이 착한 급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웨덴 같은 데는 스웨덴, 핀란드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돈을 받으면 4,100원을 받으면 가격이 쌀 때는 돈을 좀 남겨가지고 학교 운영비로도 쓰고, 운영비에 있는 것 좀 가격이, 음식 가격이 올라가면, 식재료가 올라가면 좀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장 책임해야 합니다. 꼭 여기에서만 사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음식 가격도 필요하지만, 규제를 하지 말고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믿고, 지금 교장 선생님이 음식값에, 식재료값에 손댈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분, 옛날에는 음주운전 한 20년 전만 해도 조금 좀 분위기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런 이 분위기를 무시하고 말하자면 계속해서 나쁜 시장님이 계속 나쁜 급식을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게 주장입니다. 여기에
밥을 이 학교에서 먹여야 된다.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80년대부터 해서 하여간 어떻게든 급식을 하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부터 하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엄마들이 젊은데 왜 고등학교 엄마들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여간 젊은 이 2003년 6년도에 저 급식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직영급식으로 완전 바꿨습니다. 직영급식 바꿀 때 문제 많았죠. 2012년도 2월 19일까지 바꾸라고 이제 완전 법적으로 돼가지고서 바꿨는데 그 위탁급식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탁급식 나쁜 게 아닌데 이걸 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연구하시는 분이 부족해요. 연구하고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아까 계시던 신현중 교장님께서 그때 문제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저쪽에 워낙 폭넓게 친환경까지 막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논리에 우리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2001년도인가는 안상부시장이 과천에서 약간 무상급식 한 적도 있어요. 무상급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병마장 있고 뭐 있고 거기 세금이 나오더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면 해도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남북과 전시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 안 끝나서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좀 나아갈 길이 태산인데 급식에다가 다 쓸어넣어서 우리 교육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김장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또 오세훈 시장님이 그때 저기 할 때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33%가 안 넘어서 그렇지만 무엇은 좀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이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지금 얘기한 것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얻어먹어야 되냐 이 서울시 예산에서 또 서울시 교육예산에서 뺀다니까 너무 비난이 많으니까 이제 의무급식 해가지고 국가가 되라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도 그러니까 하여간 세금이라고 하면 가짜민주화 주사 만들어서 막 주고 어떻게든 세금이라고 하면 막 퍼주는데 아주 이력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라 정말 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나는 이거 친환경을 빙자한 사기급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친환경을 빙자해서 어떻게 감자가 3,100원인데 4,800원에 팝니까? 깐 감자를 한 업체에다가 아이고 저도 그런 데 있었으면 1개월 말 장사해도 그거 굉장히 낫겠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냥 158억이라는 돈이 그냥 이득으로 생긴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 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 지정 자체가 계속 부실업체가 나고 어느 업체 지정하고 막 한 해에 뭐 20, 30개씩 막 부실업체가 나고 막 난립니다. 똑같은 업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경기도는 조금 낮은 걸 경기도 내에 있는 농산물 생산 농가에다가 또는 축산 농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자기 농가지만 서울은 농사 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꼭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니 이건 완전히 그냥 뒷돈 챙긴다고 좌익에 먹이 사슬이 됐다고 합니다. 좌익에 먹이 사슬이 됐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밝혀주신 최민복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센터가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취약 필수비 무상설 이것은 이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돈이 남는다면 돈이 다른 데 쓸데없이 남는다면 다른 것보다는 우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어떻게 됐든 얘들이 6만에서 15만으로 생각되는 누구 만들려고 하죠. 또는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 같은 거 일괄적으로 또 학교에 앨범이라든가 또 학교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한쪽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지금 일부 교과서는 아무런 판충 운동도 안 하는데 국어 교과서인데 상당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또 학교 도서관에 그 특정한 전태일이라든가 또는 김구라든가 엉뚱한 사람들 책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좌파에서 조금 좀 날뛰고 좀 굉장히 좀 나서면 그 사람들 책을 막 사줘요. 창고에 그냥 쌓여있는 책.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러한 착한 급식, 우리 착한 급식 하겠다, 착한 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세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급식, 세금급식 얘기는 조금 좀 가라앉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싼 저질 급식도 있고 뭐 용어가 많아요. 착한 급식도 있고. 그런데 부자나 세금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좀 급식비를 부담해야 될 사람이 약간 창피감을 느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주먹이나 보재기보다 가위 내는 게 약간 좀 저기 하다고 하듯이 약간 미묘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보다는 좀 다른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1546억 매출에서 158억 폭리받았다는 거 딱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배옥병 씨의 남편이 송병춘인데 송병춘이가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광년이가 딱 데려다놨어요. 그런데 광년이 끝나자마자 박원순 씨가 데려갑니다.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참여연대에서 옛날에 저기 한 걸 보면 아주 상당히 맨 처음에 이제 장하정 교수님 저기 해가지고서 200억을 받아가지고 지배구조연구소를 고려대에다 차렸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법적 공방이 있어요. 강용석 씨가 이제 폭로했는데 강용석 씨가 장하성 씨하고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폭로한 내용이 지금 약간 법적 공방이 있어서 제대로운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간 일단 삼성도 조금 좀 그런 데다가 돈을 댔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한번 질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납북투표 거부 시민운동 이게 1에서 27%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조금 말하자면 국가에서도 오세훈 씨에 대한 견제 세력이 약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런 거 보면 배옥병이라는 사람 개인이 이득을 챙겼느냐 아니면 송병준이가 아까 정몽준 의원 얘기하신 거 보세요. 급식을 하니까 좋더라. 그런데 교장이 구매를 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거예요. 4,1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급식비예요. 저희들은 옛날에 1,900원, 2,000원, 1,800원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올리라니까 그걸 안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3,000원이면 하는데 4,100원 나오면 4,100원짜리 하는 거예요. 애들 버리든 말든. 그렇게 지금은 그 돈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하여간 말하자면 친환경 농산물센터에서 구매를 안 하니까 송병춘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다 짜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이 돈 벌었다고 하면 이제 안 되죠. 이건.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비 단가가 2,500원에서 1,500원으로 4,100원으로 오른 건 맞고요. 그리고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식자재 독점권 이것은 상당히 문제. 이것은 최명국 교육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밝혀주신 건데 여기에 미래한국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정기 구독자인데 요거 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저기를 했습니다. 공짜급식의 역습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지원을 계속해서 중단하면서 친환경이라는 말로서 이제 비싼 저질급식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잔반 증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학교마다 잔반을 몇 킬로를 내보내는지 그 잔반 계약이 있으니까 보면 그게 굉장히 증가했더라고요. 그 수치상으로. 그래서 결국에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서민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방과후나 뭐나 이런 예산이 깎이면 결국에 저 부자들은 학원 보내니까 괜찮지만 이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4천억이 삭감됐다는 거 비싼 저질급식에 의해서.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표기와 교육 증가 쭉 여러 가지 매점에만 몰려요. 애들이 점심시간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매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있거나 뭐 하거나 아예 식사를 안 가는 애들도 따져보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들이 사실 8시간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은 교사도
근무 시간으로 치거든요. 그럼 학생들 지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점심시간에 돌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좀 더 저희들 착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시간 반납하고 제가 개인 시간 안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장 선생님이나 저 교원단체나 여러분들도 착한 급식하게 규제 풀어주세요. 저 친환경 급식센터나 뭐나 다른 거 하지 말고 학교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고, 만약에 급식비를 학교에서 조금 좀 운영위원회 규제나 해가지고 4,100원에 나오더라도 3,800원에 만약에 해서 애들이 맛있게 먹는다면 나머지 돈 학교에서 저 운영비를 또 교육에 쓰겠습니다. 허락해 주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자본주의국가에서 그냥 내보내는 대로 그냥 다 그냥 그거 안 쓰면 처벌하다시피 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그래서 비정규직만 거였고, 그래서 소득별 선택급식이라는 말 어려워요. 이걸 착한 급식이라는 말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착한 급식은 가족과 식사하던 이러한 것에서 이제 수익자보다 받은 위탁급식으로 바뀌고, 이제 비싼 저질 공짜급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 가용예산, 학교에 내려진 예산이 얼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무상급식 하는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핀란드하고 저기밖에 없어요. 스웨덴 거기밖에 없어요. 미국이고 영국이고 뭐고 다 30% 몇 프로 다 이 무상급식 아닙니다. 근데 이 예산을 우리도 100% 다 못 내려줘요. 100% 다 내려주는 도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뭐 10년 있다 20년 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간 그쪽으로 가는 건 뭐 막지는 못합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부유하게 되기 전까지는 내려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가 결정해가지고 저렴하고 맛있는 이런 착한 급식을 하겠다, 착한 지도를 하겠다, 착한 교육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거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착한 급식 쪽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또는 교육감님, 정치인에게 착한 급식을 위한 조직과 공정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농장 직거래를 허용하기도 하고 이거 다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입찰 시스템을 변화시켜가지고 뭐 바나나를 일주일에 10만 개씩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줘라. 그렇게 하면 이걸 업자한테 안 사요. 수입업자한테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학교에다 지금 배달해라. 그렇게 하면 포개다 배달하는 거는 굉장히 공정하지 않습니까? 가격 자체가 수익가가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14만 개의 뭐 공정무역 초콜릿바하고 28만 개의 공정무역 바나나를 학교 급식에 제공하는 거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핀란드는 무료급식 식당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여기도 저 보니까 4,000원 근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운드로 그 나라 돈으로 이렇게 유로로 따지니까. 그런데 학생들을 참여시켜요. 배식이든 이 요리 과정이든 뭐든 하여간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학생 참여, 이거 우리는 학생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먹으러만 가고 교사들하고 이제 따로 먹는 시스템인데, 교사들도 학생들을 같이 먹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한때 저희는 수저를 갖고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일중학교에서는. 왜냐하면 수저 갖고 오면 200원가 깎아줬어요. 네? 왜냐하면 수저 관리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차등한 거를 학교에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운영 주체, 착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관리 감독 시스템이나 뭐 감사는 다 맞습니다만, 하여간 급식 참여를 허용하는 것, 그런 것은 규제를 풀라. 학교 박원순 시장이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다 구매해라. 안 하면 감사하겠다. 이건 사기죠. 이건 우역이죠.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도하겠다 이래. 그러니까 지도하겠으니까 이러한 시설도 15만 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공회대가 나오는데, 94년도 이재정 씨가 총장 된 다음에 97년에 2003년도까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성공회대 저기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신영복 씨, 또 조희연 교수, 서울시 교육감 나오시는 분, 한명숙 남편 박성준 씨 다 등업당 사건 이 통일영광당 사건 관련자입니다. 진영종 정혜구 씨는 문재인 씨 선거 캠프에서 선거 저기 했던 사람입니다. 한홍구 좌빨사학자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또 김재동 씨도 여기 있어요. 07학번입니다.
그 노무현 저기 때 가서 막 노제할 때 뭐 저기 하던. 그리고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이 아니 자유시장 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기업체가 무엇에 굴복했는지, 또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화약도 만들고 이런 그 국방기업이 어떻게 돼서 이 좌파 지식인을 키우는 이 본사인데 여기에서 좌익 사고를 가진 애들 키워가지고 갤러리아 백화점 취직시키고 뭐하고 한다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설득시켜서 우리가 좀 더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이효리도 있고 뭐 저 윤두현도 있고 뭐 김미화도 있고 김대동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 아름다운 가게가 480억 자본금인데 종북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한 사람한테 13억 5천만 원 변호사도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단합하고 기업체 정치인 설득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또 재단 부분도 설립하고 하면서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서로 상호 지원하면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서 합심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급식, 이것은 반드시 착한 교육과 착한 지도로 우리가 승화시킬 것이고, 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친환경 급식센터를 가지고 휘둘렀다는 것은 나쁜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식재료비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먹는 그 음식의 식재료비가 그 10,000원짜리라면 2,500원을 넘으면 망합니다. 그 식당은. 그 2,500원 식재료비라면 실제 10,000원짜리 음식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 4,100원이면 거기에 인건비가 16%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한 3,300원 내지 400원이 식재료비거든요. 뭐 영양사니 뭐냐면 다 따로 학교 시설 이런 건 임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3,400원 식재료비면 시중에서 12,000원짜리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들이 10,000원 내지 12,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먹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식재료비 4,000원 하면 이게 뭐 집에서 생각할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단체 급식에서는 굉장한 돈입니다. 그것이. 군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 많이 먹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로 많이 흘러간다는 걸 아마 오늘 이제 토론 다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식재료 구매 관련된 내용은 식당의 직영 운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직접 식당을 운영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식재료를 구매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토론자이신 우리 안민정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식당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직영급식이 어떤지, 급식이 어떤지 그 단점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서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또 편식 교정 지도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통해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며 배려와 봉사정신 등 공동체 의식 함량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학교 급식 자체가 교육적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식중독 등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노출된 그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학교 급식법을 좀 전에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정을 하고 직영 급식 운영을 강제해 왔습니다. 이러한 학교 급식의 직영 운영 방식을 개정해서 각 학교에 전달했을 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왜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최근 학교 현장은 교과 교육은 물론이고 가정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학교 교육의 본연의 문제만으로도
학생 교육이 너무 벅찬데 급식 문제에서까지 학교장이 학교가 나서서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개정된 직영급식법에 대해서 처음에 발표가 되고 실시를 강요했을 때 교장 선생님들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직영급식의 어려움, 또 사고에 대한 책임, 업무 증가만의 이유로 중요한 그 학교 급식을 소홀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급식의 개선 방향을 바로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당 기간 학교 급식을 위탁도 해보고 직영도 운영해본 이 시점에서 직영급식의 장점은 뭐고 또 위탁급식의 장점은 뭔가, 그래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문제는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교육적이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최상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급식 운영 방식별 장단점을 2008년 교육부에서 제공한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 32쪽에 있는데 글쎄요, 이걸 시간 관계상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직영급식 제도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는 학교장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직영급식을 하면 학교장이 책임 경영을 해서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운영된다면 학교장의 일상 업무, 우리 지금 일상적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그 일상 업무 중에서 학교급식 업무가 주된 업무처럼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급식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급식이 있는 날은 학교급식이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는가라는 심적 부담을 떨칠 수가 없고 그 학교급식에 대한 중압감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장단점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 유인물을 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 또 다 파악하실 수 있듯이 직영급식을 하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적어진다라고 했는데 실제 적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영 운영에서의 획일적인 식자재 구매 방법과 시장 조사 등의 기준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식자재 구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영양사의 의견이 있는데, 반면에 위탁급식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전문가적인 구매 방법과 현장에서의 시장 조사 실시 등 탄력적인 구매 방식으로 식자재비의 절약은 물론이고 조리 종사원 운영에서도 적절한 시간제 운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전문 운영의 효율성으로 위탁 운영에 따른 학부모 급식비 부담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운영면인데요. 그 인력 운영면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일부 학교이긴 합니다만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파업대원으로 도시락을 싸오고 빵, 컵라면 등으로 급식을 해결하며
교육 활동마저 피해가 오는 뉴스를 접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직영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으로 업무 증감과 책임감 등으로 경직된 운영체제보다는 위탁 운영으로 전문 경영을 실시토록 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철저한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식재료 검수에서부터 위생, 안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 관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더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몇 년간 직영급식을 운영해 오면서 법 개정 당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현재는 개선되었는지, 또 직영에서의 다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한번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이 가장 안전하게 양질의 식단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학생에게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본질입니다. 학교 교육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규제와 툴 속에 획일화된 직영으로 해라 라는 획일화된 운영 방식보다는 일선 학교의 현실 상황에 맞는 학교 급식 운영 방식을 자율로 계속 강조되는 내용입니다만, 학교 현장에 맞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급식 운영 방식을 자율로 선택 운영하여 학부모님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학교 급식 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 최명국입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교육위원과 시의원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의원은 한 기구에 4사람을 뽑고요. 교육위원은 3개구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제 지역구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입니다. 1년 전에 이경자 대표님께서 어떤 교장 선생님의 제보를 제게 가져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꼭 1년 되는 날 같아요. 1년 동안 제가 파헤쳤었는데, 이게 시작한 의도는 뭐냐면, 박우순 시장이 아이들을 먹거리 가지고 왜 그렇게 보수는 그러느냐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먹거리 가지고 이 장난친 결과가 온 것 같아서, 이 중국은요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안 한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온갖 회의와 협박을 받아가면서 이 자리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만,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금년에 기자회견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를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기자회견입니다. 왜 검찰 수사에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24일 날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오세훈 시장이 이틀 후에 사퇴를 합니다. 바우 시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왼쪽이 배우병 무상급식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바우순 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둘이 협약을 합니다. 정책 협약이죠. 무상급식으로 서울시를 전면하자. 협약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제목을 너무 강하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매년 서울시 광대인 교육감이죠. 그 교육감 때 배우편 대표가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대표, 풀뿌리 국민연대 대표, 제일 큰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자문위원장으로 광대인 교육감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편 대표께서 부군인 송병춘 남편을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특채를 합니다.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은 각 학교에다가 센터 이용 권장 공문을 교묘하게 꾸밉니다.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계획 통보라고 그러고,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믿을 수 없으니 감사하겠다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광명교육감이 아웃이 되고 원영민 교육감이 들어옵니다. 서울시장이 당선됐죠. 당선되기 위해서 배우평 여사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나쁜 투표 시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그리고 희망서울 정책장리의 총괄분과위원, 시장실을 매일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통센터 학교급식 자문위원장으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현영 교육감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강릉교육감의 송병춘 감사관이 이직을 하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송병춘 감사관으로 특채를 합니다. 묘한 관계죠. 그래서 이 제목을 쓸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배우평 대표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여기에 기획자문위원장으로 들어옵니다. 유통센터. 그런데 오른쪽을 봐주세요.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의 대표 배우방이죠. 이사가 이빈파죠. 자, 이빈파라는 사람이 배송업체 선정위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박종서 씨를 잘 보세요. 전국 친환경 농민연합회 본부 대의원이고 사무총장입니다. 농민입니다. 농민이 센터에 들어옵니다. 박종서 들어왔죠? 병평 밑에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가격도 농민이 지그가 정합니다. 박종서 씨. 서정호 전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원래 법률적으로 자문위원은 2개 자면 겸직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센터에. 자, 박종석 자문위원, 가격선점위원, 김영근이 자문위원, 산지공급업체 선정위원회, 전부 이렇게 농민단체로 꾸려가지고 진보 시민단체가 유통센터를 장악을 해서, 그게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입니다. 100% 시민단체죠. 이렇게 해서 센터를 장악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요약해서 제가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걸 20페이지로 조정을 한 50번 해가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한 10분이면 될 겁니다. 예, 이 센터입니다. 여기 옆에 옆병 씨가 와서 농산업체, 산지업체를 선정합니다. 생산자 가격을 선정합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내가 얼마에 팔겠다고 내놔야 되는데, 센터가 얼마 사줄게?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이 금액으로 사줄 테니까 5% 내라, 3% 내라. 이 받은 금액이 158억이에요. 책정합니다. 그리고 배송업체도 센터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야, 네 센터 일을 줄 테니까 마진 얼마 줄래? 네. 그리고 학교 880개를 케어를 하면서 학교 배정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슈퍼갑이죠. 자, 그러면
원래 학교는 센터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기 교장선생님 많이 오셨는데 학교는 배송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거 불법 계약입니다. 예, 이 법률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센터가 농산물을 학교에 갖다 줬어요. 그러면 학교는 센터에 저 배송업체에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내가 물건을 갖다 주고 사장이 돈을 통장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찾으려고 그러면 돈이 안 나와요. 센터 도장을 찍어줘야 돈 찾게 됩니다. 이게 노예계약입니다. 예, 말 안 되는 꼼짝 못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센터는 3년간 100% 수의계약으로 업체들인데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4개 업체에 1,540억을 특혜를 줍니다. 노예 계약을 했죠. 산지 업체 선정했죠. 가격 책정했죠. 수수료 책정했죠. 배송업체 책정했죠. 학교 배정했죠.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그대로 둡니까? 네, 또 넘어가 보죠. 이게 특혜받은 4개 업체인데요. 자연과 농무들, nø영나영, 경기농업, 청치마, 이거 센터에서 특혜 준 업체예요. 아니, 한 개 농민단체가 어떻게 4개 농민에 1,540억을 특혜를 줍니까? 평균 아니면 300억 내지 400억씩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가격을 한번 보세요. 이건 센터에서 제가 깡감자, 풋고추, 수박, 청어의 조선 다 1년 동안 가격을 비교하게 합니다. 미나리 한번 보세요, 미나리. 비초경은 센터를 이용 안 했는데 한 달에 4,300원 줬는데, 예, 센터에서는 1,200원 받았어요. 이거 어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건 전부 비싸게 받은 겁니다. 그게 퍼센테이지가 30 내지 50%도 비싸게 받았는데 요 가격 차이가 400억원이요. 400원 돈 어디 갔나 이거예요. 이거 빨리 수사해야죠. 네. 이 4개 업체 국세청 세무 감사해야 되죠. 네. 이게 나는 진보 풀뿌리 국민연대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보수 시민 단체들은 제가 보기에 좀 바보 뭉쳐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면 이행자 대표님 워낙 노력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면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농민 단체가 아니 서울시 학생 급식하는데 무슨 제주도에 있는 농민 단체인데 왜 줍니까? 그 4개 업체 중에 nø영나영은 사업장이 제주도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까지 가져올 물류비 많이 들겠죠? 그럼 한번 보세요. 감자는 경주, 당근은 밀양, 무는 양구, 뭐 실파는 가평, 사업장이 제주도인데 전국에서 수집한 겁니다. 경주, 해남, 밀양, 양구, 고성, 함안, 군위, 의성, 봉화 보세요. 이게 무슨 농민단체입니까? 이걸 박원순 시장이 허락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작년 6월 28일 날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그 의원이 가장 의정활동의 꽃이 시정질입니다. 40분 동안 제가 박원순 시장인데 시정질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서울시 간부 모두하고 교육청 간부 모두 앉혀놓은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불러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경우 사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11월 20일 날은 교육청 행정감사 때 센터장을 제가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센터장을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상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센터 공무원들은 급만 사람들은 야 위험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획자문위원회 전형 사실을 센터장에 지적했더니 서울시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자격 미달업체를 선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추문했더니 센터장이, 이영민 센터장이 교육감하고 교육청 공무원 있는데 벽병위원장입니다. 답을 이게 또 좀 속기력이 남겨놨어요. 이 꼼짝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며칠 후에 이영민 센터장이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 갔는지 좀 출처를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사장을 보내고 박원순 시장을 제가 불러냅니다. 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시장이 검토하겠다. 그때 마침 방청객에 이경자 대표님 와가지고 박원순 감사하고 과음식으로 야단나서 제 질의가 5분 손해봐가지고 다시 질의를 못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은 감사할 수 없죠. 감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합니다. 박원순 시장 소식 감사관을 통해 유통센터를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안 한다니까 못했어요. 왜? 송병춘 감사관이 부인인 벽병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시킬 겁니까? 자기가 다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교육감인데 이대로 안 됩니다. 운영인 교육감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운영인 교육감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서 권장 비율을 70%에서 50%. 이거 의미 없습니다. 예,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잘한 거 요겁니다. 1,000만 원 이상은 학교에서 입찰을 하라. 그렇더니 교장들이 센터를 이용한 센터에서 전부 줄줄이 다 빠져나갔어요. 880교에서 지금 28개 남았습니다. 센터 문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감이 요 정책을 함으로써 제가 학교에 교육청의 담당자인데 학교에 3월달 현황이 어떠냐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더니 평균 한 학교가 적은 학교는 15%, 많은 23% 절약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자유교원 노조 위원장님께서 뭐 3,6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 제가 잘합니다. 금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5,200억입니다. 그 중에 15%만 해도 연간 700억 절약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400억을 남겼는데 700억 절약되니까 차익이 얼마입니까? 1,100억 정도. 이 교육감 공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랬더니 불풀이 국민연대 벽병이 추가해서 교육청에서 데모한 형합니다. 예, 내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8.27 보고 매일 데모하는 겁니다. 운영민, 최명복, 규탄, 제인대는 협박 나옵니다. 농민단체들이. 너 이런 게 시의원이 너는 뭐냐? 근데 너무 다 해놨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죽을래? 그건 벽봉, 이기자 대표님이 좀 견디달라고 했는데 신신당부해서 견뎌왔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어떤 날은 농민 1,000명이 왔어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와 있습니다. 1,000명이 와가지고 친환경 농민 생존권 위협한다. 그 농민들 0.1%도 혜택 안 갔어요. 이 가짜입니다. 그리고 풀뿌리 국민연대는 이권 집단, 진보단체 아직 반성 못하고, 이거 아까 이경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유통센터를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서울시의 민주당 의원들이 보도자료 내고 재경위원회에서 교육감 출석시켜가지고 질의하고 하려고 하는데 불발됐고,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10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이거 보수단체들은 정말 물입니다, 물. 예. 내가 이렇게 시의원이었으면 이거 못했어요. 교육위원회니까 좀 깡다고 있어요. 제가 교육감 출근해서 완주한 사람입니다. 예. 그 진보에서 저런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제가 깡다고 있는 놈이 이렇게 채시고 옹립니다, 제가. 예.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는 박원순 시장 손 떼라. 학교 교수는 교육감한테 돌려라. 네. 100% 학생 아닙니까? 교육감은 왜 뽑았습니까? 왜 시장이 합니까? 이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개선점은 스스로 158억 원 학생에게 지금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급식비 분담 비율은 30, 50, 20%인데요. 시장이 3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교육감이 한 2,600억 돼야 돼요. 그 중에 한 1,500, 600 되는데 그 300억 깎고 됩니다. 깎고 30% 됐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조리종사원 임금비입니다.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면 조리종사 임금까지 합해가지고 30, 50 이렇게 내야 돼요. 이 국민들 모릅니다. 예, 국회의원도 잘 몰라요. 예,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계획한 건축비 320억 바우슨 책임져야 뭐냐면 지금 가락동에 유통센터를 완공을 했어요. 문을 못 엽니다. 학교가 이용을 안 하니까. 이거 국민 혈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건 뭐, 이혼이 아니면 이거 못 밝혀요. 우리 공무원들은 다 합니다. 우리 국가 예산은, 물품 구입의 1%는 장애인 생산품 써줘야 됩니다. 유통센터는 이런도 장애인 배려하지 못해서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이 장애인 단체 알면 큰일 납니다. 네. 그다음에 400원 국민회생 낭비 밝혀야 되고 특혜 누린 4개 업체 국세청 세무감사 실시하라고 보수 시민단체 좀 구세청 앞에 가서 대응 좀 해주세요. 해야 돼요. 이거 말이 됩니까? 상정관 수의계란 겁니다. 수의계야. 이 지금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수의계란 거예요. 자, 검찰은 범죄 사실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 제가 기자회견 한 뒤에 보도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도 자료 보면은 중량급 레스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몰라요. 예, 조중동도 이런 거 좀 실어줘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중량급이 아니에요. 예, 제가 기자회견 한 뒤에 이렇게 무상급식 때문에 보도자료로 공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주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 날 이경자 대표하고 저하고 EBS 교육대 토론 때 가서 이걸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벽병시예요. 학교 농민 박종수입니다. 엉뚱한 얘기합니다. 학교 급식 사고 안전도 농약 이거 그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이런 짓을 해놓고 그러니까 보수단체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잘했니 못했니 이거합니다. 그 무슨 뭐 미생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데 무슨 농약이고 이게 가짜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최명복 시의원님께 잠깐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많은 그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의원님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좀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양의 털을 쓴 늑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갔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들의 친구들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감님이 학교 현장에 교장한테 모두 자율권을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육감이 되시고 나서 자율권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교장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육감님은 자율권을 준다고 했는데 학교 현장의 모든 장학사님이나 그 행정관료들이 법보다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침이라고. 모든 지침을 보내가지고 교장, 그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의 손발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현장은 교장이 필요 없고 장학사가 모든 지침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 다 내보내고 그 월급으로 교육청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최명복 시의원님은 교육위원이시니까 그 권한으로 학교 현장에 어떤 자율권을 좀 살려주셔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학교 운영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모든 게 지침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그건 지침은 법에도 없고 법보다 권한이 없는데 학교 현장 그 지침이 법보다 권한이 좀 셉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급식과도 관련은 뭐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방향은 다른 쪽인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시의원이 아니고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위원들이 시의원이라면 제일 기분 나빠요. 네.
교육자가 앞에 붙음으로써 행동도 자제를 해야 되고 또 맨날 다니면서 학생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율권이 좋은 말씀인데 이제 제가 임기가 다 끝나서 이제 레임덕이 왔습니다. 네. 만약에 다시 입성한다면 제가 바우주 시장 파듯이 교육감 맥상을 찾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자율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이 됐나요? 네, 저는 하나만 더 말씀을 제가 아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2010년도 초에는 학교 급식비가 한 2,000원 정도에서 남짓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1, 2년에 한 번씩 급식비 100원을 올리는데 엄청난 고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4,100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올라가야 될 급식비가 3, 4년 만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거 진상을 좀 자세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참, 이게 짜놓고 불수 치면 방법 없습니다. 결국에, 돈 더 줄 테니까 살아. 여기에서 살아. 친환경 급식센터를 이용하도록 만들고, 그걸 빼먹기 위해서 방법을 자기들이 보완을 해서, 거덜무다도록 한 겁니다. 감사까지 다 말하자면. 이건 짜놓고 굴속 친 거나 똑같은 나쁜 시장님의 어떤 행동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시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지했던 신용정 씨가 전임 교장인데 그분과 제가 무상급식과 그리고 직영급식에 반대에 앞장섰다가 두 학교가 한 1년씩 감사를 호되게 받았습니다. 송병준 씨로부터. 심지어는 털어서 먼지 안 나니까 긁어서 붓으로 만들어 가져와라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피해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안미정 교장님 저 앞에 나가 계신 게 조금 안쓰러워요. 또 거기 계시다가 나중에 또 혹시 어떤 사람이 또 그럴까봐. 그래도 용기를 갖고 나오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단 부탁드리는 것은 교원단체 연합회 같은 데서 이런 일로 인해서 학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직접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시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와 또 하나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알고 있는 대로 40만 교원들이 공감하지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지금 말씀을 듣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마침 안타까운 게 저희 교총 선생님 여기 계셨으면 또 바로 또 강력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송병춘 전 감사관의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 비단 이 무상급식 시리즈에 대한 급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표적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평등한 문제 때문에 교총에 많이 전화가 왔었고요. 실제 저희가 몇 개 학교는 교권팀에서 직접 출동해서 항의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게 이제 교육 또 행정력에 대한 항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쪽에 또 의원들 통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좀 사전에 좀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런 부당 감사에 대해서 뭐 교육신문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발표도 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적극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뭐 이게 국장으로서 뭐 큰 권한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분명한 또 인식을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꼭 질문을 드리고 또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몇 개 또 전북이나 몇 개 시도 그런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시도교총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분명히 선생님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요건부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박재련 교장들이 말씀하신 실질적인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설립자님이 계실 때는 설립자님이 2010년 7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교조에 대해서 완강한 학교였습니다. 동일학원이. 그런데
아드님, 둘째 아드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광명에 4년 후배 되시는데 그분이 들어오신 다음에 저를 막 무슨 부류로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징계를 2010년도에 하더니 또 2013년도에는 2년 전에 수호받은 거 갖고 징계를 해가지고 소총에 갔는데 소총에서 또 감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감형이 아니다 하고 이제 상고를 하고 또 명예훼손으로 모욕으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실만 얘기했습니다. 보도자료 한 700~800개를 여태까지 내보냈는데 하나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위라고 명예훼손하고 모욕으로 놓고 무고로 놓고 무고는 법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항고를 해가지고 또 재수사 명령을 떨어뜨리고 아주 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일하고는 예산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대신 그 감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광명하고 아주 미국 유학도 같이 하고 캐나다 UBC 대학도 같이 갔다 오고 아주 사이 좋은 사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 대신 누구 하나 죽여라 이 가능성이 많은.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마지막적인 뭐냐면 학교에서 나가라, 사표 내라, 아니면 나가라는 겁니다. 결국에 저는 버티고 있지만 참 독립 있다가 복립 한 20년 있다 자리 까고 나서 아주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은 학생들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솔직히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엄마가 정서적으로 아이 도시락 싸주는 것도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자식하고 부모하고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시대적으로 무상급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 같은 나라는 복지 때문에 나라 망해갖고 난리 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별화라는 것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필요 있는 사람도 있어서 구분하는 게 차별화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러면 그거 아까 잠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아토피 때문에 못 먹을 음식을 가진 그 체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지 않아야 될 맞으면 차별화가 돼야 되는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시장을 뽑아가지고 이제는 6월 4일날 다 투표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은 열심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부 지금 현실적으로 학생들 가지고 장사한 꼴밖에 안 되니까 이걸 잘 뽑아서 틀을 바꿔서 차별화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과 안 필요한 사람이 무상급식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은 법에 똑같은 대통령직인데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돈 안 내는 전두환 대통령 돈을 왜 받아냈느냐? 뒤에 걸리는 게 없어서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 없는 사람을 시장을 시켜가지고 온전한 모든 걸 이끌어가게 저희가 시민으로서 부탁 올리고요. 저 교육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걸 이렇게 다 밝혀서 우리를 속을 시원하게 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시민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학교급식이라 하면은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들한테 학교급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급식의 이해관계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급식을 받는 학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영양사가 될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 교직원분들이 모두가 다 학교급식의 이해관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질 무상급식 쓰레기로 지금 버려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영양사들은 지금 소량음식을 가지고서 직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지역급식이 됐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됐고 급식비가 올라감으로써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함으로써 이제 식단을 짜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 돼서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부분은 친환경 유통급식센터에서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G2B나 EAT로 학교급식 식자재를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공개 입찰로 하고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개 경쟁 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 납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친환경 유통센터랑 함은 그런 납품업체들을 대변해가지고 서울시와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하에 지금 저희가 이용을 했었던 거인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납품업체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누가 하며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 같은 데도 뭐 몇십 개 업체를 뭐 3년이든 2년이든 그 계약해가지고 위탁업체를 딱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도 그 사례를 보면 자세히는 설명 안 드렸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거기에 보면 일본 로컬 푸드 위주로 해가지고서 좀 이 우선권을 준다, 지역업체한테. 그래가지고서 하는 그 단체를, 시스템을 그 교육청하고 시에서 완전하게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을 그냥 내모나서 알아서 구매하라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교장 선생님이 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업자들이 하도 경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데도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우리 스스로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죄송한 말씀 뭐냐면 4,100원이라는 돈에 비해서 이 질이 나쁜 저질이라는 것이지, 그 영양사분들이 나쁘게 저기 한다는 게 아니고 4,100원을 딱 정해놓고 나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안 먹고 버리는 게 있고, 그 돈에 비해서는 3,000원에 그 음식이 나왔으면 괜찮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을 빙자해가지고 친환경을 빙자해서 너무 비싼 가격 책정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기성 급식을 지적하는 용어로서 프레임을 정한 것일 뿐이지 영양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마 답변이 안 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도움 말씀드리면, 입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사실은 수의계약 범위가 있는 것이고, 또 1,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수의시담이나 이렇게 방법을 교육청에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교 학원이나 또 영양사분들이 많이 바쁘시죠. 업체 방문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다 눈치를 보시느라고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그래요, 학교에서요. 건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업체 방문도 하셔서 좋은 업체 발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무조건 일단 2차로 들어가자. 나중에 문제돼. 혹시 또 6개월 후에 교육감 바뀔지 아냐.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교육청에서 나와 계신 걸로 아는데 참고를 하시려고 이렇게 믿습니다. 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는 정말 오늘 이런 토론회를 연 거에 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급식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좀 사실은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 바로 이거예요. 저희는 옛날에 제가 아이들 할 때 2,200~300원에 밥을 먹었는데, 아까 저기 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 급식 소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100원, 200원 올릴 때 우리는 수차례 운영위원회를 걸쳤고, 정말 안 올리고 싶어서,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질이 좋아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지금 2,300원에서 4,100원으로 올랐고, 그것은 아까 또 들으니까 우리 자료집에 있지만 그 급식 예산이 366%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게 2012년 그 자료고 2013년에는 무려 7배가 올랐대요. 무상급식 처음 시작할 때보다. 아까 안영호 회장님이 알려주셨는데 7배가 올랐다면 그 교육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급식비가 7배가 올랐다면 아까 말한 우리 교육 질의 저하 내지는 뭐 뭐든지 못하는 거, 저희는 정말 신문 보기가 신경질 나잖아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전부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이 너무나 더러워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집에 막 뛰어들어오는 동안에 아이들이 참고 오느라고 방광염이 생기는 이지경이라는, 그게 학교 시설이 이렇게 열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에 우리 학부모들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이게 4,100원으로 올랐다고 하고 그걸 모든 학교에 주면 이것이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겁니까? 정말 잘못됐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무상급식의 폐해라면, 정말 이게 학교 급식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급식법을 바꿔서라도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옛날처럼 조금 고생하면 됩니다. 식자료에 참여하고 급식비 우리가 계속 올려가면서 그거를 국가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소득별로 해서 어려운 학생들 걔네들은 무상으로 주는 거 당연합니다. 오히려 걔네들이야말로 아침, 점심, 저녁을 무료로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수 있는 건지 최현 교육위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유통센터 호를 버틴다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 한번 털고 가야 합니다. 이거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유통센터가 지금 문을 닫게 되면 그 센터를 1센터, 2센터, 3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320여 들어가 지었습니다. 이걸 교육감이 내줘서 교육감이 운영하게 되면은 진보단체에서 입법으로 교육감 안 주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까지 굉장히 교묘하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정말 털고 가야 되는 건 내격제 특혜준 거, 비싸게 먹은 거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가격 문제는요, 지금 4,100원을 줬더니 센터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지금 했을 때 값도 싸졌지만 교원생 돈이 남아가지고요. 여기 아마 급식팀 공무원들 나왔을 겁니다. 이 돈이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워서 지금 간식 나갑니다. 맞아요. 간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교육감인데 일단 맡기고, 제가 할 일은 유통센터를 정리를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많습니다. 무상급식 하지 말자, 선택적 급식하자 이러면 또 표하고 관계가 되니 선택적 급식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중3까지죠. 내년에 중1이 올라갈 때 중3 되면 뭐 이렇게 급식을 받는다 방법은 많아요.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 어려우니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4,100원이 금액도 돈도 남고 아까 위원장 말씀했듯이 돈도 남고 또 급식 자재비가 지금 센터 이용하지 않는 자재비가 평균 물자가 20% 더 싸게 먹으니 나오니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감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아마 연간 한 1,000억 정도 남을 겁니다. 이걸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뭐 운영비나 이렇게 제가 예산 짜기 때문에 예산을 잘 합니다만 이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명퇴 못 시키죠. 이제 새내기 대학 졸업하는 애들 임용 안 되죠. 환경 개선 안 되죠. 이걸 총체적으로 용감한 교육감이 돼서 이걸 개선해야 돼요. 예. 지난번 교육감선거에서 우리 최명복 전 후보님하고 경쟁했던 이상변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급식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동안 많은 투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성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쁜 시장을 뽑아가지고 나쁜 급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어떤 분이 당선이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여하튼 착한 교육감을 뽑아서 착한 급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이 많네요. 착한 교육감은 안 됩니다. 용감한 교육감이 돼야 되고 일단 배짱 있는 교육감이 돼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리더십이 없으면요 정교조 문제, 혁신학교, 인권조리 해결 못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착하면 안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년 12월 4일날 제가 세계 스포츠월드의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하여 다시 재고해 봐야 할 시간에는 컬럼을 썼습니다. 근데 아까 조중동이 안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쓴 기사가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폭주가 돼서 그런지 저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공허한 외학이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 분이 왔다 가셨는데 정작 들어야 할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경재 회장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왜 정치인들한테 이것이 안 보였을까 상당히 떠있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이 진정 우리 학생들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이것을 끝까지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분 다 수고하셨지만 맨 마지막으로 최명보 의원님이 그 기체 때 정말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검찰에서 수사하고 구세청에서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크다는 공론할 것이 아니라 봅니다. 이것은 이 주최직인 최명보 의원님 한국교총 깊이 새겨두셔서 자유교원조합 검찰 수사 또 감사 아니 구체적 감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원래 내가 박원순 씨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했더니 검토하겠다고 그러놓고 감사원을 저희한테 보냈어요. 송병준 감사관이 아니고 옴부즈맨 감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민 감사관이거든요. 그게 시민 감사관이 시민운동에 뜨자면 어떻게 감사하면 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님이 감사원에다 감사를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발표를 안 해요. 시장님이 누군데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감사한 내용을 내가 듣고 있는데 제대로 감사 안 했습니다. 내ገብ제 특혜 준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부실 감사죠. 이 감사원도 응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